안녕하세요. 모이모이입니다. 오늘도 초키초키 일본어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초금이라는 건데요. 초금은 작은 츠를 쓰고요. 역할은 한글의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침의 개념은 한글에 있는 것이지 일본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의 받침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초금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금은 우선 형태,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은 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앞뒤에 어떤 글자 사이에 있어요. 갑자기 앞부분에 나타나거나 하지 않아요. 초금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츠이다. 자, 그 다음 초금의 두 번째 특징, 소리는요. 막히는 소리. 그래서 받침 역할을 한다. 우리 여지껏 배웠던 소리는 아, 이, 우, 에, 오의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만들어서 막히는 소리가 없었어요. 여지껏은 막히는 소리가 없었는데 이 초금이 들어감으로써 목구멍이 꽉 막혔다가 열리는 그런 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초금의 세 번째 특징. 자, 초금의 길이는 한 박자로 카운트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음 기억나시나요? 요음은 초금과 똑같이 글씨도 작고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글자인데 이 요음 자체를 한 박자로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앞에 글자와 붙어서 덩어리로 합해서 한 박자로 했는데 이 초금의 경우는 초금 자체, 작지만 이 초금 자체를 한 박자로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한 박자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이 막혀서 그 막힌 동안에 한 박자에 막히는 동안에 발음이 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국어의 받침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받침처럼 막히는 소리로 그 카운트만큼 소리를 막아주는 거지 받침이라고 해서 소리까지 짧게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작은 츠, 초금 뒤에 카키크케코, 카행의 글자가 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사와 카 사이에 작은 츠, 초금이 끼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초금 뒤에 있는 글자를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카행, 카키크케코, 카행이 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카키크케코의 자음은 한국말로 말하면 키역이잖아요. K의 발음, 크 발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키역 발음, K 발음과 같은 받침이 앞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발음을 앞자의 받침으로 확 넣어서 짧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를 목구멍을 닫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로 풀어보면 사, 키역, 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키역 발음을 실제로 크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목구멍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 카, 사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까, 사까 이게 발음입니다. 제가 츠 소리 내지 않았죠? 윽 하면서 약간 목구멍을 닫았거든요. 이게 받침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사에다가 키역 받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박자 감각이 두 박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사까는 세 박자가 가야 돼요. 작은 츠도 한 박자로 길이를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 키역, 카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까 이렇게 두 박자로 가시면 안 돼요. 사까, 사까 세 박자로 가셔야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니와 키 사이에
작은 트가 있어요.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키역 발음으로 목구멍을 닫아준다. 자, 그래서 니키, 니키입니다. 니키, 니키. 박자 세 박자로 하셨죠? 니키 아니에요? 니키 아니고 니키. 약간 고개를 끄덕하는 순간 윽 하면서 목구멍을 닫아준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니키, 니키. 그럼 그 다음 단어 해볼까요? 유으크리. 그쵸? 유크리, 유크리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윽한 다음에 나오는 카키크게 코는요. 약간 까끼끄깨꼬 이런 식으로 센 발음, 된 발음으로 된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윽하는 소리를 제대로 한 박자 동안 멈췄다 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목구멍이 닫혔다가 열리면서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육끄리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육크리라고 내가 크라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일부러 신경 쓰지는 마세요. 육끄리. 자, 그 다음 단어는 그 다음에 코우. 자, 코우는 코라고 장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각고, 각고. 네, 가윽코라고 하셨나요? 하는 사이에 한 박자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코는 약간 꼬로 발음이 되면서 장음으로 갖고, 갖고. 자, 이제 요령을 아셨죠? 그렇다면 자, 두 번째 단어들을 볼게요. 두 번째 나온 단어들은 초금 뒤에 단어가 사시스세소, 네, 사행입니다. 자, 이 사행은 그럼 당연히 한글로 옮기면 시옷 발음, S 발음, 시옷 발음이 앞에 받침으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받침을 확실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박자 동안에 목구멍을 닫아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단어를 따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자, 그 다음에 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 자씨, 자씨. 그렇죠. 자씨. 자, 으씨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스라 사이. 으와 스 사이에 초금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으스라, 으스라. 네, 약간 스가 스처럼 발음되죠? 초금을 제대로 목구멍을 닫으셨다면 그 다음 발음은 약간 된 소리, 센 소리가 나와요. 으스라, 으스라.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소으. 자, 소으는 소라고 장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읒소, 이읒하고 윽 하면서 목을 닫아야겠죠. 자, 발음해 볼까요? 이쏘, 이쏘. 그렇습니다. 소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이제는 요령을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요령을 파악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키, 사, 태, 응 사이에 키와 사 사이에 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템, 기사템, 기사템이 됩니다. 네. 키사, 싸, 약간 싸처럼 들리기도 하죠. 키사텐. 네, 세 번째 파트에 나온 단어들은 초금 뒤에 네, 다치츠테토 타행이 와 있습니다. 네, 그런 타행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말하면 티읕 받침, 티 발음이 받침으로 생긴다라고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이제는 완전 쉽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단어를 보는 순간 작은 츠와 작은 요가 동시에 와 있으면 이건 어떡하지? 네, 여러분 동요하는 모습이 네, 그려집니다만 자, 앞에 거를 잘 보세요. 앞에 작은 요는 요음은 치와 세트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고 발음하는 이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으토
조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조또. 네, 조또 마떼 그다사이 많이 들어보셨죠? 잠깐 기다리세요. 네,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상한 쪽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잘 발음하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미와 츠 사이에 초금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츠 앞에 이것은 타지츠테토에서 츠니까 자, 한글로 옮기면 치읓 받침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 치읓, 츠 하면은 미츠. 자, 미츠도 하는 순간 미츠라고 들릴 수 있어요. 네,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미츠. 박자만 두 박자가 아닌 세 박자로 미츠라고 박자 감각 맞춰서 발음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는 키와 테 사이에 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테. 네, 이거를 두 박자로 발음하시면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박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짧게 발음할 때와 길게 발음할 때 전혀 다른 단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박자로 발음을 해주셔야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기대. 자, 그 다음 단어는 키, 치, 은 사이에 초금이 있죠. 그래서 키친. 네, 이거는 영어의 키친 있잖아요. 그거를 히라가나로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외국어를 일본어로 옮겼을 때 이 초금이 많이 생겨요. 특히나 이탈리아어에는 뭐 희한한 곳에 초금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발음하기 희한한 독특한 발음들이 생기는데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단어가 와도 이 공식에 맞게 읽으시면은 발음이 다 돼요. 자, 마지막 그룹인데요. 초금 뒤에 오는 글자들을 보니 파피프페포입니다. 네, 하히흐해 호는 오지 않아요. 파피프페포만 올 수 있어요. 바비부베보도 올 수 없어요. 네,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금을 목구멍을 닫은 다음에 그 다음 발음을 터트릴 때 발음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타금 소리로 변하는 파피프페포는 올 수 있습니다만 하히후헤호 또는 바비부베보는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파피프페포 앞에 초금은 그대로 파에 해당하는 한글에는 피읍, 영어로는 네, 피 발음이 온다, 받침으로 온다, 목구멍이 닫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단어를 보면 리파잖아요. 그러면은 리프파라고 발음하지 않고 리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구멍을 닫았다가 열면 당연히 발음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가 되는 거고요. 이 파가 우리 귀에는 약간 빠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리빠 이렇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 키와 프 사이. 기쁘. 자, 프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입술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초금에서부터 입술이 붙어요. 기쁘. 그쵸? 기쁘.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그 다음에 파이잖아요. 자, 여러분 엄청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빠이. 네, 이빠이 그다사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빠이입니다. 자, 팔은 자연스럽게 빠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빠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붙어버려요. 받침을 하는 순간부터 입술이 붙습니다. 네, 이빠이라고 세 박자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글자가 4개, 4박자로 발음하셔야 돼요. 이빠이. 약간 고개가 쑥 내려가는 거 느끼시나요? 입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구멍을 닫으려다 보니 고개가 약간 숙여집니다. 두턱이 생기는 느낌으로 이빠이. 자, 그 다음 단어 시와 포 사이에 있네요. 시뽀. 네, 시뽀입니다. 자, 이렇게 초금이 오는 자리를 알아봤어요. 초금은 아무데나 오지 않고 지금 배운 이 글자들
앞에 자리합니다. 외래어일 경우에는 약간 아까 이탈리아어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희한한 곳에 오기도 합니다만 일본어 고유어에서는 이 위치 이외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말 끝에 작은 초금으로 윽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감탄사를 말하고 싶을 때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말문이 막힌다. 음아! 너무 추울 때 사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원래 단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초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떠셨나요? 초금 어렵지 않죠? 알려드린 공식으로 적용해 보면 쉽게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히라가나를 뗐는데 뭐 이렇게 할 게 많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일본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알파벳을 다 안다고 해서 영어가 술술 익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어도 히라가나만 안다고 해서 그대로 발음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히라가나를 알면 발음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지지만 그 중간중간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만 조금 넘기면 이제 우리가 일본어 책을 봐도 읽을 수는 있다는 거. 네, 조금만 분발합시다. 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고요. 오늘 초금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저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